민족중흥의 대동맥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가 완전 준공을 보았습니다. (1968년 2월 1일) 착공해서 연인원 892만 8천여 명과 물도저 등 각종 장비 165만여 대가 투입돼 순수한 우리 돈 우리 기술로 가장 싼 값으로 가장 빨리 완공을 보아 1970년 7월 7일 드디어 그 개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박정희 대통령 집권 18년 동안 이룩한 업적 중에서 괄목할 만한 업적 중에 하나가 경부고속도로일 겁니다. 경부고속도로는 1968년 2월 1일 착공해서 1970년 7월 7일 날 준공한 대한민국 최대의 토목공사 중 하나였을 겁니다. 분하고 비통한 가운데서도 조국 건설을 위한 전진의 맥박은 우렁차게 뛰어 민족의 꿈인 경부고속도로가 예정대로 기공되었습니다. 한쪽으로는 공산도배들의 흉계를 이 경부고속도로를 공할 당시 1968년도에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은 1인당 GNP가 고작 1,000달러 안팎이었습니다. 건설이 빨리 이루어져 가는 데 대해서 가장 위협을 느끼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착공할 이 무렵에는요, 국내뿐만 아니고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한국의 경제 수준을 고려했을 때 시기상조다, 이런 평가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제1차 회의에서는 우선 서울 부산 간의 고속도로 건설 원칙과 그 대강의 테두리 및 추진 상황, 그리고 여기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 방법 등이 보고되었으며 도로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토의되었습니다. 이 고속도로 계획에 관련해서 우선 서울과 수원 간의 제1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착수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길이 40km, 폭 50m의 고속도로가 내년까지면 개통될 것인데 김현옥 불도저 시장이 직접 불도저를 타고 이 지역에 대한 구획정리 계획의 스타트를 장식했습니다. 이 사업이 완성되면 10만 호의 주택과 10개의 학교, 10개의 시장이 도로변에 들어서게 되며 연인원 30만 명이 동원되어 고용 증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올 들어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경제 시책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걸친 새해 계획과 포부를 펼치는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대국토 건설에 따른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대국토 건설 계획 또는 이번에 금년부터 착수하는 경부 간의 고속도 도로 계획, 이런 것은 과거 우리 민족의 하나의 꿈이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꿈을 우리들의 기술과 우리들의 자본과 우리들의 노력으로서 한번 이루어보자. 아직도 아마 이 경부 고속도 도로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숫자가 더 많은 걸로 이렇게 듣고 있는데, 나는 이거 절대 된다고 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날 공항에서는 21발의 예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성대한 환송식이 베풀어졌는데, 출발에 앞서 박 대통령은 잿더미 속에서도 오늘날 위대한 경제 건설과 번영을 이룩한 독일 연방공화국의 우흥상을 두루 발표하고, 아울러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분발하는 폐기에 찬 우리 한국 국민들의 결의도 또한 그들에게 소개하는 동시에 양국 공통의 관심사에 관해서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양국의 우호 증진과 경제협력, 문화교류의 터전을 보다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여러 인사들과 인사를 교환한 다음 하랍에 오른 박정희 대통령은 두 손을 높이 들어 이번 독일 방문의 큰 성과를 다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방독은 양국의 우호 정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리브케 대통령의 환영사에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은 도착 성명에서 두 나라만이 겪는 공통의 고민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보다 깊은 이해와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모터사이클의 경호를 받으며 리브케 대통령과 동승 숙소인 호프 호텔로 향했습니다. 행복해집니다. 눈물이 나서 말을 못하겠어요. 너무 감개무량해요. 옛날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외 나와서도 50년이 되도록 건강하게 잘 지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1966년 1월 31일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처음으로 독일 땅을 밟는 순간입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128명이 함께 왔지만 이제 독일에 남은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데요. 이제 알아보니까 10명이 남아있어요. 10명이 남아있는데 내가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지금 아파서 모든 사람이 절반 이상이에요. 정부는 근로자 해외 출가 계획의 하나로 서부 독일에 탄광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데 3월 18일부터 28일까지 제4진 540명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2월에 다시 412명을 파견하게 되면 1963년부터 파견된 광부는 모두 2,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서부 독일에 파견된 우리 광부는 함보나 에슈바일러, 크로크나 에센 탄광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들은 독일 광부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월 수입은 650마크에서 950마크까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월 평균 $100 정도를 가족들에게 송금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선진기술 습득에 열중하고 있는 이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최신 시설을 갖춘 탄광에서 안전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영만리 타국에서 산업전선에 이바지하고 있는 우리 광부들에게 많은 위문 편지를 보내 다 같이 그들의 행운을 빌어줍시다. 대통령이요, 연설문을 가지고 가서 읽지를 못합니다. 울어버려요, 대통령. 연설문을 읽으려고 하다 그냥 놓아버리고. 여러분이 새까만 얼굴 보이게 내 가슴에서 피눈물이 나가요. 여러분, 어떻게 하랍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합시다. 우리 후세를 위해서 우리 열심히 합시다. 나 함께요. 박정희 대통령 여기 타고요. 늑계 대통령 의정실장이 여기 타고. 앞에 내가 타고. 대통령 그렇게 오는 걸 처음 봤어요. 자동차를 못 가게 하고 스톱시켜요. 창문 열고 뒤돌아보고요. 그냥 한없이 울어. 또 울고 또 울고. 옆에 있는 그 노 대통령이 이 양반이만 송송 가지고 우리 대통령 눈물을 닦아줘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 힘내세요. 이렇게 독일에 진출했던 우리 간호사들과 광부들이 독일 현지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면서 독일 정부가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경부고속도로가 왜 중요한가? 그것은 당시 우리 한국 사회가 말이죠. 농업사회에서 소득 100불도 안 되는, 1인당 GNP가 100불도 안 되는 그 가난한 농업사회에서 박정희 시대가 들어서면서 경공업으로 바뀌었고요. 이 경공업이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중공업으로 넘어갑니다.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은 그 고속도로를 다닐 자동차가 필요할 거고요. 자동차가 만들어지면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철강 제품들이 필요할 거고요. 철강 산업이 활성화되면은 기계류, 예? 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동반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한 단계 넘어간 것이 대한민국은 반도국가인 만큼 조선 산업에 뛰어든 거죠. 이런 우리 산업의 발달 과정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